네, 기자들과 함께 취재 현장을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산과 우주항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아덱스라고 하죠. 서울국제우주항공 방위산업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배창학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번에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인 이 아덱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방산전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이제 35개국 또 55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전시회가 주목을 받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인데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세계 각국이 전시에서도 이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실제 우주에 있을 법한 무기들을 지상에 전시해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고요. 전시된 제품들은 K9 자주포, K2 전차, 또 천공2처럼 전차와 요격 체계는 물론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된 무기들도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내 방산 4대 기업이죠. 한화, 카이,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공개한 신제품 가운데는 한화의 독자 엔진과 또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조금 평화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다. 방위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더욱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4개의 우리나라 큰 방산업체들을 좀 요약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먼저 한화부터 좀 살펴보죠. 한화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셨고 뭐가 보이던가요? 예, 우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랑 관측 통신 위성, 더불어서 탐사 분석으로 이어지는 우주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이제 전천후 관측 영상 레이더죠. 이 SAR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화 방산 계열사 통합 부스 전시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AR 위성, 이 싸위성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은 물론이고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든 고화질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더불어서 이제 또 한화가 추진 중인 신사업 위성 영상 플랫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전시 기간에 부스를 찾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투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이제 전투기의 차세대 엔진 연구 개발에 대한 의지까지 같이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행사가 주목받는 게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KF-21 하면 이제 관련된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형 전투기로 불리는 보람의 KF-21 같은 경우에는 카이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KF-21 같은 경우는 국내외 바이오들 앞에서 이번 아덱스에서 고난도의 비행을 선보이며 수준급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F-21은 비행을 마치고 야외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는 주말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현장에 가시면은 KF-21의 이 위용을 직접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내 전시장에서는 중형부터 초소형까지의 차세대 위성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는 한화와 마찬가지로 위성 영상 분석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두 기업 간의 이제 진검 승부까지 예상이 되고요. 카이는 또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특수 작전용 대형 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카이가 전투기와 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겠다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현장에서 보는 게 달라서 방위산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현장까지 직접 가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두 업체가 더 남았습니다.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이죠. 이들 방산 사업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던가요? 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도 무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현장에서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신형 미사일을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유도 무기 이제 명가라는 수식어답게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B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KAL-CM을 앞세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KGGB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70km에 달하고 KF-21의 장착 무기로 알려지면서 보람의 발톱이라는 별명을 가진 KA-LCM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긴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두 탑 모두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밀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 주셨던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미래형 궤도 장비 모두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궤도 장비에 드론을 탑재해서 땅과 하늘 모두에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전투 개념을 현대로템이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들도 참가를 했는데요. 기아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와 드론의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또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 모두를 구현하고 있어서 이런 차량 탑재형의 안티 드론 시스템까지 각각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전시회가 열리면 해외 바이어들도 직접 오고는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혹시 수주 소식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덱스 공동 운용 본부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아덱스에서의 비즈니스 상담액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유럽과 중동의 군 고위 관계자 그리고 기업과 잇따라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해외 바이오들이 현장에서 직접 구매 계약 체결까지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방산 빅4를 비롯해서 기업 모두 수주를 따내겠다며 전사적 영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배창학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